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프랑스의 인질 구출 작전을 보면서 저는 또 문재인 정권과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면마다 역시 프랑스는 선진국다운 여러 가지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비해서 장면마다 이 나라를 대비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프랑스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장면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미국과 철저하게 공조를 해서 이 납치된 인질이 억류된 그 장소를 파악을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국민이 납치된 사실을 몰랐지만 이 프랑스인 두 사람은 이 부르키나파소 이 나라 바로 옆에 있는 아프리카 베냉의 국립공원에서 실종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지 않자 수색이 이루어졌고 수색 과정에서 아프리카 현지 가이드가 처참하게 살해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납치라고 판단을 하고 추적을 했고 그래서 미국과의 공조에서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거처를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일 만에 전격적인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 인질 두 사람은 납치된 지 28일 만에 같이 구출이 됐지만 이 프랑스인은 납치된 지 열흘 만에 작전이 시행이 됐던 것입니다. 열흘 만에 전격적인 작전. 이슬람 무장 세력이 이들 인질 4사람을 말리에 있는 본부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만약에 말리로 가면 구출 작전이 어려우니까 신속하게 작전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이 특수부대 요원 20여 명은 작전을 진행을 했는데 이 사망한 두 사람의 군인은 10m까지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총을 멀리서 쏘지 아니하고 왜냐 인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0m까지 접근을 했다가 테러리스트들에게 발각이 돼서 먼저 기습 사격을 받아서 사망을 한 것이죠. 두 사람. 한 사람은 28살, 한 사람은 33살입니다. 프랑스 해병의 특수부대, 위제르 부대의 소속이죠. 자, 이 2명의 사망한 이 군인 중에 28세 군인 아버지의 멘트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들은 해야 할 일을 했다. 얼마나 의미 깊은 멘트입니까? 이 아들은 18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가 이 꿈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특수부대 요원이 되기 위해서 자원 입대를 해서 특수부대 여러 개를 거쳤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멘트, 그는 해야 할 일을 했다. 특수부대가 그의 천직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끝까지 프랑스의 장면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합참의장의 눈물, 구출 소식과 그리고 이 군인 2명의 사망 소식을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면서 프랑스의 합참의장은 울음을 애써 삼켰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장면이죠. 6번 외무장관의 질책. 프랑스는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자국민을 구출을 하면서도 프랑스와 정부와 국민들에게 이런 많은 부담을 줬던 2명의 프랑스인을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외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이 베닌과 부르키나파소가 이 여행 이 자제 지역으로 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곳인데, 이 한국 외무부에서도 부르키나파소는 이 아랫부분은 이 남반부는 황색, 여행 자제, 이 북반부는 적색, 철수 권고로 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위험한 지역인데 왜 이 두 명의 프랑스인은 거길 갔느냐? 정부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왜 우리 군인들이 죽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군인들을 죽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왜 갔는지 경위를 설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따끔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군인 사랑. 물론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하는 이런 제스처나 액션이라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인질들과 이 프랑스 군인들의 유해가 오는 이 인질들이 오는 이 프랑스 파리 인근의 군 비행장에 나가서 인질들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4일 프랑스 시간으로 오전 11시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앵발리드, 나폴레옹이 묻혀져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앵발리드라는 것은 원래 이 환자, 상위 군인 이런 것을 뜻하는 말 아닙니까? 프랑스에서 1600년대에 프랑스 여러 가지 전쟁에서 이 부상당한 군인들의 거처와 이 생활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앵발리드입니다. 거기서 오는 14일 아주 대대적인 이 두 명의 사망한 군인들을 위한 장례식을 거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나라는, 이 문재인 정권은 리비아에서 한국인이 이 무장단체에게 피납된 지 거의 1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리비아에서 납치된 한국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단체가 납치를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도 없고, 이 정부가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것도 의심입니다. 제가 그때도 이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구출하겠다고 해놓고선 10개월 가까이 인질 석방 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든가 파악을 하고 구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4번에 명시한 28세 군인의 아버지의 멘트. 이 나라의 얼빠진 이 군 지휘관은 2017년 3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촛불의 광기가 이 사회를 완전히 휩쓸고 있었을 때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촛불의 광기가 이 사회를 휩쓸고 있을 때 서부전선에 있는 어느 공병부대의 대대장은 지뢰 제거 작업을 하면서 대대원들의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동의해달라고 하는 서명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6명인가요? 반대하는 부모들이 있는 병사는 작업에서 뺐습니다. 군대라는 게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다소 위험한, 또 어떤 때 전쟁 때는 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것이 군대 아닙니까? 대간첩 작전에 동원이 돼야 되고,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는 천안함 사건 같은 것도 겪어야 되고, 이런 군대에서 이 얼빠진 지휘관이 부모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합참의장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서훈 국정원장을 생각을 했습니다. 안보 관련 고위의 지휘관이나 고위 관료의 눈물은 저럴 때 흘리는 것이다. 프랑스의 합참의장처럼. 그저 동화 같은 이 눈문파리 소년 같은 김정은이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공동 선언을 할 때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았던 이 눈물파리 소년 서훈을 저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나라는, 이 정권은 한국인들,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문제 해결 능력이 거의 제로입니다. 물론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아덴만 여명작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사모 주얼리호의 선원 21명을 구출한 작전, 이런 작전은 매우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기호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중국을 국빈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수행하는 카메라 기자가 이 무도한 깡패 같은 중국의 공안 요원들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을 한 이 공안 요원이 누구이며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아무나 설명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납치된 한국인은 10개월이 지나도록 소식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프랑스의 여성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두 명의 이 순직한 장병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프랑스 장병에 대한 애도도 표시하고 14일 앵발리드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특별한 조문 특사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